왁자지껄한 교실, 여기저기서 웃고 떠드는 소리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온갖 소음 속에서도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만큼은 귀에 선명하게 꽂힙니다. 다른 나라에서 우연히 들려오는 한국어에 나도 모르게 고개를 휙 돌리게 되고, 시끄러운 지하철에서 졸다가도 내가 내릴 역의 안내방송은 귀신같이 알아듣고 일어나죠. 이 현상들의 공통점, 바로 칵테일 파티 효과로도 잘 알려진 선택적 주의 집중입니다. 우린 매 순간 감각 정보의 쓰나미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뇌는 이 모든 정보에 휩쓸리지 않고 여러 감각 정보 중에서 중요한 정보만을 선택합니다. 도대체 뇌는 어떻게 중요한 정보만을 고를까요? 그리고 무엇이 중요한지는 어떻게 정할까요?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뇌의 한가운데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후각을 제외한 대부분의 감각 정보는 최종 목적지인 대뇌 피질에 도달하기 전에 반드시 시상이라는 곳을 거쳐야 합니다. 이 때문에 시상은 감각 관문이라고도 불립니다. 시상은 마치 메일함의 스팸 필터처럼 작동하는데요. 입력되는 감각 정보의 중요도를 기준으로 중요한 신호는 증폭시키고, 불필요한 배경 신호를 억제해 대뇌 피질로 전달되는 신호의 잡음을 제거합니다. 이 덕분에 우리는 수많은 정보 중에 중요한 정보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시상은 무엇이 중요한 정보인지를 어떻게 판단할까요? 판단의 기준은 크게 두 가지 경로를 통해 설정됩니다. 하나는 나의 의도에서 비롯되고, 다른 하나는 외부 자극 자체의 특성에서 비롯됩니다. 첫 번째 경로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무언가에 집중할 때 작동하며, 우리 뇌의 CEO, 최고 의사결정자인 전전두엽이 이 과정을 주도합니다. 전전두엽은 현재의 목표를 바탕으로 정보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시상에 명령을 내립니다. 마치 CEO가 이 정보는 중요하니 통과시키고 저 정보는 차단해 라고 지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수업 내용을 미리 예습하면 수업이 집중이 잘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사전 지식 덕분에 전전두엽이 수업 관련 정보를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시상이 해당 정보를 더 효율적으로 통과시키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경로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작동하는 일종의 자동 경보 시스템과 같습니다. 예상치 못했거나 생물학적으로 중요한 자극이 나타나면 이 시스템은 전전두엽이 설정한 현재의 목표를 무시하고 주의를 순식간에 사로잡습니다. 뱀이나 거미의 이미지, 누군가의 비명 등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생각하기도 전에 즉각적인 반응을 일으킵니다. 또한 자신의 이름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처럼 나와 관련된 정보 역시 매우 중요하게 처리됩니다. 시끄러운 파티장에서도 내 이름을 알아듣는 칵테일 파티 효과가 바로 이 작동 방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처럼 뇌의 필터 시스템은 매우 효율적이지만 여기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인간의 인지 자원은 유한하기 때문에 특정 정보에 집중하면 필연적으로 다른 정보를 놓치게 됩니다. 이를 부주의 맹시, 즉 보고도 보지 못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 현상은 1999년 그 유명한 보이지 않는 고릴라 실험을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은 특정 색의 옷을 입은 학생들이 농구공을 패스하는 횟수를 세도록 지시받았습니다. 영상 중간에 고릴라 의상을 입은 사람이 무대를 가로지르며 가슴까지 두드렸지만, 놀랍게도 참가자의 약 50%는 고릴라의 존재 자체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전전두엽이 패스 횟수 계산이라는 목표에 집중하도록 시상에 강력한 필터링을 지시했고, 그 결과 목표와 무관한 고릴라라는 시각 정보가 의식의 영역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실험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뇌가 선택한 정보만을 인지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우리 일상 곳곳에서 그 작동 원리를 흥미롭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는 눈에 띄지 않던 특정 차종이나 브랜드가 그것을 사려고 마음먹은 순간부터 갑자기 자주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빈도 착각이라고 부르는 이 현상은 전전두엽이 해당 대상의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함에 따라 뇌의 민감도가 높아지고, 시상이 이전에는 걸러냈던 관련 정보를 의식의 영역으로 더 적극적으로 통과시키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마케팅 분야에서도 활발히 응용됩니다. 광고 메시지에 고객의 이름을 삽입하는 개인화 전략은 나와 관련된 정보를 우선 처리하는 뇌의 특성을 활용하여 수많은 광고 속에서 주의를 사로잡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감각 관문 기능은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시상은 수면 유지를 위해 대부분의 외부 자극을 차단하지만, 아기 울음소리나 화재 경보음처럼 생물학적으로 중요한 자극에는 선택적으로 반응하여 우리를 깨웁니다.
만약 감각을 필터링하는 기능이 고장나면 어떻게 될까요? 조현병이나 ADHD, 일부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경우 감각 관문의 기능이 약화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중요하지 않은 배경 자극을 효과적으로 걸러내지 못해 마치 모든 감각 정보가 필터 없이 쏟아지는 듯한 감각 과부하와 극심한 인지적 혼란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뇌는 현실을 수동적으로 기록하는 카메라가 아닙니다. 뇌는 시상이라는 정교한 관문을 중심으로 전전두엽의 의식적 조절과 생존 본능에 기반한 경보 시스템 아래 끊임없이 정보를 선별하고 재구성합니다. 시끄러운 환경에서 자신의 이름을 인지하는 것부터 눈앞에 고릴라를 놓치는 부주의 맹시까지, 이 모든 현상은 한정된 인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뇌의 전략적 정보 처리 과정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은 객관적인 세계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 뇌에 의해 선택적으로 구성된 세계입니다.